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못 지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뭐. 그냥 무탈하게 잘들 지내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그죠? 이거 뭐 맨날 배드 뉴스만 가지고 이거 다루다 보니까 참 사람이 좀. 근데 굿뉴스가 쟁점이 되는 일은 별로 없지 않나요? 쟁점이 되려면 좀 뭔가 오늘 주제가 살처분의 비명, 그 불편한 진실인데요. 자연 스님께서 VCR 우리 보기 전에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그게 이제 북한을 거쳐서 이제 강화도 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에 우리 구제역 때 너무 크게 우리는 당했던 엄청난 기억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범위를 확대해서 전부 다 감염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지금 돼지들을 전부 씨를 말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생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축을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돼지 모두를 살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농가의 돼지 4,7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00도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돼지의 비명 소리로 가득 찬 참혹한 살처분 현장. 한 달 동안 살처분한 돼지 15만 4천여 마리.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는 트라우마를 겪는 종사자들. 해마다 반복되는 동물들의 대량 살상전. 살처분 침출수로 인해 오염돼 버린 지하수와 농지.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 살처분의 역습. 살처분 토양에서 자란 농산물은 안전한 것인가? 시민들의 살처분 반대 목소리. 죄 없는 동물들의 울부짖음, 예방적 살처분,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살처분의 비명, 그 불편한 진실. VCR 봤는데 이게 뭐 한 12여 년 전부터 이게 뭐 구제역 파동해서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처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뭐 그렇게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것 같고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도 좀 덜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 가축하고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들하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 식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돼지나 뭐 소나 뭐 닭이나 오리나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먹이로만 생각.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돼지가 유전적으로 보면 인간하고 제일 비슷하답니다. 유전자 그렇죠. 조금만 바꾸면 바로 이렇게 인간으로 바뀔 수 있고. 인간 거 인식할 때도 의약품처럼 돼지 가지고 돼지에게도 하잖아요. 많이 키우고 하는 뭐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조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 보통 이제 윤리학에서 뭐 동기주의, 결과주의 이러는데 동기가 선해야 된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데 이 돼지 살처분하는 건 철저하게 이 컨시퀀셜리즘, 결과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북쪽에서 있는 돼지들을 다 살처분을 해야 남쪽에 있는 돼지들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살처분한다. 그래야 남쪽에 있는 더 많은 돼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논리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누구를 위한 돼지를 살리는 건가? 이게 다 인간들의 이제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그 육식하고도 이제 좀 이렇게 관련이 있고. 동아시아 전통이나 안 그러면 인도 전통 같은 경우는 윤회론이라는 부분이 바탕이 되면
사실 생명을 수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늘상 어디까지 먹느냐가 사실 어디까지 그렇지. 영혼을 부여할 것이냐하고 그렇죠. 많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목문화 전통의 종교들에게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단화시켜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그러니까 수단화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일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보는 게 근데 가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이제 죽이겠다, 살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자식같이 키워왔다 그러는데 사실 자식같이 안 키우죠. 자식 같은 환경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농장 환경은 자식같이 키우는 환경은 아닌 것 자식을 죽일 같습니다. 수는 확실히. 그런데 닭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전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돼지 키우는 분한테 돼지가 얼마까지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거든요. 얼마 사는지를 모른대요. 왜? 그쵸. 그냥 어느 정도 크면 다 출하하기 때문에 살려본 적이 끝까지 살려본 적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들이죠. 그리고 그게 무감각하게 아까 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감각하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더 슬픈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돼지를 대량으로 살처분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 돼지들에게 좀 고통을 덜 주는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간답게 인간과 같이 이 고통을 덜 느끼면서 죽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보면 그냥 이 비닐봉지 덮어 씌워가지고 대량으로 살처분한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인간이 이제 확실히 잔인한 동물은 잔인한 동물이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나치의 마치 그 홀로코스트를 연상케 하는 거죠. 우리 다 이제 불자들이지만은 우리 제가 오기에 첫 번째가 사목숨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저희가 이제 시사 토크 하지만은 당연히 다뤄야 될 주제고 가급적이면은 죽이지 말아야 되겠지만 죽이려면 어떻게 동물답게 인간답게는 아니니까 동물답게 죽여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인도에서 그 네. 불살생계가 인도에서는 주로 의미 없이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의미 없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렇죠. 주로 이제 거기에 거의 동일한 그렇습니다. 의미로 같이 사용돼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는 동물 보호하면 불교가 가장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종교를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잡식성이니까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도한 육식 어떤 그렇죠. 그 입맛을 위한 육식, 뭐 즐기기 위한 육식 즐기기 위한 이런 육식. 쪽으로 가는 게 문제고 이제 그런 게 이 문제의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전통은 원래는 이게 채식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육식으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인식이 있냐면 너무 우리가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하면 무조건 고기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도 그런 개념들이 존재해요.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보살님들 모시고 이렇게 답산을 다녀보면 사실은 반찬을 보면 고기 반찬이 오히려 남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의식이 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으면 그게 불교적인 어떤 해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디까지 살처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인식이 환기되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좀씩 멀어지면 당연히 현상 자체도 줄어들겠죠. 지금 이번 살처분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죽이는 문제, 전에는 매몰 비슷한 거를 했었는데 그냥 산채로 이렇게 묻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구제역 그쵸, 이후로 그런 부분을 좀 그게 말씀해 처음에 주십시오. 이제 구제역 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그냥 돼지를 통째로 산채로 묻어가지고 참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는데 그건 TV에 조금씩만 나와도 너무 잔인해. 예, 막 밀어넣고 맞아요. 포크레인 같은 걸 예. 밀어넣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동물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동물을 죽일 때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지 말고 뭐 가스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감전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니까 이게 그 동물의 그 고통이 줄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하는데 뭐 그나마 그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희한하게 무슨 이유인지 농림축산부에서 이걸 그 반대를 해서 관철이 안 되고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문제입니다. 너무 과도한 살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저희가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강화도에서 무슨 뭐 그걸 일괄적으로 돼지를 죽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분은 이 돼지를 이제
그 식용이 아니라 애완용으로 애완돼지. 키우고 있는데 예. 그마저도 이게 살처분의 대상이 돼서 그걸 차마 이제 주인이 못 죽이니까 행정 대집행을 해서 공무원이 죽였다는 이런 참 정말 씁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돼지 사건 지금 그 반려동물이냐 안 그러면 가축이냐의 문제도 그건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 거기에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물고기도 걸려요. 어떤 분은 물고기 어항에 키우고 어떤 부분에서는 회를 치고 예. 그리고 저는 그것도 예전에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다큐 중에서 참다랑어, 그러니까 참치들을 이렇게 잡을 이렇게 때. 어망으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잡는데 그걸 다 이렇게 숨을 끊어가지고 걷어 올리더라고요. 완전 피바다가 돼요. 그 망치로 머리를 때리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찍자. 그걸 그래요. 처리를 아마 해버리죠. 피를 아마 미리 빼야 되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처리 방식들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그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매장식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죽이느냐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또 매장은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토양 오염이라든지 칩스 그렇죠. 문제들도 또 2차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스트레스에 네. 대해서는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살처분하는 것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생명을 빼앗는 일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간에 생명을 빼앗는 일인 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많은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죽이자. 근데 원래 지금 법으로는 500m로 그렇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뭐 3km 이상, 뭐 섬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 제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생명을 좀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빼앗을 자격이 정말 우리한테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면 예. 그러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처분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한 번은 더 생각을 해볼 거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아픈 현실은 그렇게 살처분하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참 이 다양한 각도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살처분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어떤 그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참 아니, 저는 이게 어렵게 만들고 저희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조 7천억이나 네. 들었다는 거를 이번 이렇게 작업하면서 알았는데요. 그건 뭐 엄청난데요, 네. 진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3조 7천억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이나 관의 성격, 제가 이게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이슈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은 이제 책임이 질 소지가 있으면은 그 다 무시하고 그냥 그 광범위하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 살처분 명령을 내리면은 그냥 그 명령을 받은 그 농장주 입장에서는 살처분을 안 하면 이게 형사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가축 사육 시설 폐쇄 명령이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가축 사유 제한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협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이행을 안 하면 안 되고 이행을 안 하면 이제 행정처에서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뭐 징역 3년 이하니까 어떤 경우는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사실은 농장을 폐쇄시켜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제 공무원 생각에- 입장에서는 예. 조금 그런 3조 7천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마당에 그 노력을 좀 선별을 하는데 좀 들이면 뭐 그 비용 들여서 하는 거나 좀 선별하는데 들이는 비용이나 그냥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비용을. 이런 생각은 생각이 드는 저희들이 이제 살처분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컬트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지금 현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바꿀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동물을 우리보다 한쪽에 낮은 거에서
우리의 그 음식으로 식용으로 이제 생각하는 식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럼 고기 먹지 말라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티벳 같은 경우에 워낙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식물들 신선한 식물들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 앞으로 저기 고기 먹지 말고 불만 먹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야, 이 저기 육식은 안 된다. 뭐 채식만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줄여 나가자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고 저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관심 많은 게 그 왜 빌 게이츠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분이 요즘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우리 대체육인데 그 논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소고기 1kg를 만들기 위해서는 7kg 정도 대류의 목초가 필요하죠. 목초를 먹여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목초로 바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만 3조 7천억 대쯤 우리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그거하고 우리가 육식을 먹을 때와 똑같은 맛과 어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만 많이 가보셨죠? 대만에 가면 왜 우리 선식이라고 있습니다. 선식하러 가면 콩으로 만든 탕수육, 콩으로 만든 생선에 콩으로 만든 모든 게 다 콩인데 처음에는 좀 괜찮다 먹다 보면 아 역시 콩인데 뭐 이런 이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런 이제 다양한 이 대체 상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뭔가 동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보는 어떤 이런 기존의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생명에 대한 존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문제의 기저에는 저는 기독교적 세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박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로 이렇게 죽이는 부분을 그렇게 죽인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컴퓨터를 단체로 끄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얼마든지 끌 수 있죠. 그렇죠. 이 선택적으로 이 부분을 끄고 뭐 이쪽은 정전시켜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좀 환기시키고 최소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음에 대한 조금의 예우라도 우리가 예전에 그렇죠. 그 나무 같은 거 베고 저기 하나 더 심고 네, 그런 거 할 때 아니 뭐가 있었냐면 나무에 도끼 들어간다 그 얘기 있어요. 이제 나무를 도끼로 뒤쪽을 이렇게 치면서 이제 도끼가 들어갈 거다. 이제 좀 준비해라. 어차피 베기는 벨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게 존중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환기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게 비록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존중이 결국 자기를 존중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되게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인도에 어떤 이 브라만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양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는데 한 브라만이 이제 양을 잡으려고 칼을 딱 갖다 대니까 양이 씩 웃는 겁니다. 너 왜 웃냐 이랬더니 내가 너를 죽일 건데 내가 옛날에 니하고 같은 똑같은 브라만인데 워낙 많은 양을 죽인 죄로 내가 500번 양으로 태어나야 다시 인간을 태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나의 499번째 삶이라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양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정신을 번쩍 차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불교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동물을 대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불교나 우리 인도적인 세계관에서는 서로 순환하는 어떤 이런 구조에 있다는 인식들이 조금 더 이렇게 퍼지면 제 생각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얼른 결론을 지면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천주교 방송에서는 이런 주제로 토론 안 할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할 것 같긴 한데 적당히 좀 다르겠죠. 전혀 포커스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좀 간디도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도덕적인지 이거 알려면은 짐승들 어떻게 동물들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 국력은 많이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동물에 대한 걸로 보면 좀 굉장히 좀 야만적인 나라가 아닌가. 아니, 뭐 간디 얘기 나오면 황 선생님이 그 아쇼카 왕 얘기를 하면 동물복지, 그 동물병원 설립하고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하여튼 그 아쇼카 시대 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도 학대하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동물부터 먼저 보호를 해야 제대로 된 인간으로 쓸 수 있다. 아니,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쵸. 2300년 맞아요. 전 분이 예.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니까 지금 사람이 하면 그거는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어라고 하는 건데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사실. 예. 간디 얘기 뭐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어서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왜 아까 그 우리 지금 동물 복지 얘기하면서 그 환경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게 농장에 가둬놓고 키우는 동물들을 위한 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행히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왜 노인 얘기 잠깐 할 때 이제 노인의 날 얘기 잠깐 했었는데 같은 날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10월 2일 날이 이제 세계 농장 동물의 날. 그래서 이제 농장에 갇혀 키워지는 동물들을 위한 날, 뭐 그런 얘기에서 뭐 이제 그 농장 동물들의 고통이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동물자유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그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고 하는 운동을 지금 2014년부터 해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육식 안 하면서 좀 동물들을 좀 살려주는 뭐 동물들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 좀 차량 하는 것 같아요. 칠구제 뭐 이런 거. 예. 근데 10월 2일이 간디 생일인 거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간디 저도, 생일 예, 때문에 이게 결정됐다는데 아마 간디가 자이나교인 것과 연관이 될 거예요.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뿌리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위에만. 그러니까는 잎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를 먹으면 무청만 먹는 거죠. 맛있는데 그러니까 시래기. 걔네는 식물까지도 문제가 이게 있다라고 보는 뿌리가 거예요. 이제 이게 예.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적이라고 보는 근데 거죠. 그러면.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데가 구자라트인데 구자라트에 스웨탄바라 이제 자인아들이 많았고 간디 집안은 힌두 집안이었지만 간디가 이 젊어서 성장해 올 때 이 자이나의 아힘사, 저희들이 보통 비폭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깊이 이제 그 영감을 받고 비폭력 저항 운동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폭력으로 진짜 센 폭력을 휘둘렀던 게 간디죠.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스갯말로 자이나의 비폭력이 어려울까 아니면 불교의 불살생이 어려울까 한 번씩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면 자이나가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자이나는 암만 기분 나빠도 한 대 또 때리면 안 되지만 불교는 죽기 전까지 때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한 번씩 하고. 예, 뭐 지금 어쨌든 자연스럽게 뭐 폭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동물들에 대한 폭력, 뭐 지금 살처분도 사실 굉장히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동물들의 입장에서 인간이 가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동물권 얘기들도 한번 좀 짚어보시죠, 교수님.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엘튼 존이 만든 영화인데 우리 그 왜 라이온 킹 영화 보면 처음에 쫙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월트 디즈니 그 동물 영화 좋아하는 게 특히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많이 보러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있을 때는 동물은 뭔가 우리의 먹이 같고 동물들은 우리하고 다른 뭔가 이런 하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그런 영화를 이제 보면 물론 많아지만 동물도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이 사회 구조가 있고 동물들의 삶이 있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로 크는 세대들이 동물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저런 삶이 있고 동물들도 충분히 이 땅에 나온 존재로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런 우리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경시되어 있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서구 쪽에서 기독교 문명 쪽에서 온 백인들의 관점에서 한국 프로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는 프로가 뭐냐면 동물농장 같은 거예요. TV 동물농장. 그러면 동물들이 절묘한 순간에 우리가 더빙을 해가지고 마치 그 동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걸 하는데 걔네는 동물에겐 영혼이 없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쟤네는 왜 저런 식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도 말할 수 있어는 사실 유네론의 바탕을 둔 거예요. 실제로 힌두 신화 같은 데 보면 브라흐만 같은 범처는 앙사라고 하는 다 반려동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석정 같은 경우는 육아백상을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슈누신 같은 경우는 가루다.
가루다를 쓰는 이제 거 아니에요? 금시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금시조하고 금시조를 타게 될 때도 되게 재밌는 설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화인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밑에니까 타가 아니고 계약을 해요. 내가 너를 타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평등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이 말하는 구조는 대부분 인도에서 나오는 거고 이솝우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인도 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으면 동물권 문제는 어느 정도 이상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박소 선생님이 낚시 인구 많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낚시 인구를 등질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하면 동물을 유희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괴롭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낚시하는 분들의 대부분 그걸 뭐 요즘은 먹지는 않거든요. 풀어주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낚시같이 잔인한 것도 없어요. 온몸이 입에 걸려서 온몸이 그렇죠. 들린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맞아요. 예. 그거 올라오면서 진짜 시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큰 거는 그냥 내가 잡고 그다음에 작은 동물들을 방생하는 적이잖아요. 근데 외국 프로들 비슷한 것들 보니까 커도 그냥 잠깐 흔히 얘기하는 게 낚시하시는 분들 말대로 하면 이제 손맛을 보고 손맛을 그냥 봐주죠. 바로 놔주는 식인데 그거 보면서 잡지도 않을 걸 왜 저렇게 하지라는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이제 자연스님께서 선택해 주신 주제잖아요. 그리고 그 원이 된 게 자연스님께서 하여튼 이 프로 초창기부터 분기하시는 게 그 산천어 축제. 네, 그것인데 뭐 저희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만은 자연스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산천어 축제. 이게 뭐 강원도를 대표하는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에 2만 개의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화천에 인구가 2만이라네요. 근데 2만 개의 얼음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이제 한 76만 마리의 산천어를 이렇게 몰아놓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축제 기간 안에 이제 대사육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산천어 축제도 문제지만 산천어 축제가 유행을 하면서 송어 축제, 빙어 축제 이렇게. 근데 말하기도 굉장히 저도 힘든 게 강원도가 그런 관광 자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열악해요, 강원도가. 그 아름다운 풍광을. 그 풍광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긴 겨울 가장 추운 곳에서 펼쳐지는 가장 따뜻한 축제. 행복과 낭만 가득 잊지 못할 당신의 겨울 추억.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겨울을 기다린 이유. 자, 따라오세요. 그 자연스럽게 생명 경시하는 방향으로 이 그렇죠. 애들이 클 수밖에 생명 경시를 가르치는 축제인 저런 게 거죠. 되게 많죠. 뭐. 그러니까 지금 어류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갯벌 가면은 갯벌 체험한다고 하면서 또 계속 해내고. 네. 저희 나이 또래 때 뭐 저하고 나이 차가 조금씩 나신 게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태리 그 감독은 몬도가네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 기이한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우리말로 하면 미친 세상인 거죠. 미친 세상. 그 몬도가네. 그게 뭐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거기 나올 만한 소재입니다. 이건 사실. 지금 CNN이 그런 논조인 거죠. 실대 기이한 축제. 그렇죠. 세상에서. 서양인들 눈에 그러니까 문명인 선진국의 눈에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화천에 이제 그 국민들이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약 우리가 반대했을 경우에는 또 전혀 또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그러려면 그러니까
화천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산천어가 화천에서는 안 자란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죠. 하천의 자원은 군부대밖에 없어요. 군부대 체험 뭐 이런 거. 산천어가 원래 영동 지역에서 자라는 그 생선이기 물고기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예. 영서 화천은 영서잖아요. 거기 그렇죠, 원래 예. 있는 어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넘겨와서 산맥을 넘어와서 저기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축제라는 이름의 집단 학살이다. 이래가지고 축제 폐지 의견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별로 호응하는 댓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인 심성은 되게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고기를 죽이고 꺼내서 학대하면서 다들 기뻐하고 축제로 즐기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그걸 좀 이제 순화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조장하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소위 악업을 가르치는 거죠. 불교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좀 문제인 저번에 것 같아요. 초법 소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했었잖아요. 사실 예.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는 폭력성도 상당히 강력한데 이거는 실제로 생물을 놓고 그렇게 해서 옆에서 잡고 아예 구워줘요. 이렇게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떤 좁은 공간에다가 물고기를 몰아넣고 서로 많이 잡기 예, 막 이런 식의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잡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잡히는 쪽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거 동물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고 있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선배가 이제 자기 아이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는데 이제 그 학교에는 이제 말을 한 마리씩 학생들한테 지정을 해준대요. 대처라는 스쿨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LA. 예. 전부 이제 마구간 청소부터 해서 자기가 그 지정 담당받은 말은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다음에 치워주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책임, 내가 이 말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상태가 달라지는 게 눈에 확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사실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과 뭐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교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걸 텐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이제 요즘 아파트 주변에 그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고양이들에게 음식을 되게 챙겨주는 이제 그 우리 보살님들 좀 그거 많이 가끔가다 싸움 나요. 근데 그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자꾸 온다고 자꾸 좀 자꾸 오고 자꾸 오면 와서 똥 싸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막 중간에 싸움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정말 각박하다. 그것도 좀 일배반이에요. 자기가 키우는 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나 개는 그래 좋아하는데 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참 이게 너무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생명을 대상으로 유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간 맞아요. 외에는 저는 수달밖에 못 봤거든요. 모든 동물은 자기가 먹을 때 뭐 필요에 의해서만 죽이는데 인간하고 수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달도 큰 물고기들이 있으면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살살 긁고 당겨요, 옆을. 그래서 결국 다 죽입니다. 그건 제가 월정사에 있으면서 목도해서 잠자리가 그런데요, 스님. 잠자리도 그래요? 잠자리가 벌들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잠자리 한 마리가 벌통 하나를 거의 정말 잠깐 사이에 한 200마리 그냥 죽인대 이렇게. 걔네들은 본능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아니, 사람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심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맞아요. 잔인한 행동이고 산천어를 이제 76마리나 76만 마리. 몰아넣고 76만 마리나 몰아넣고 1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도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비위생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옮기고 좁은 공간에다가 밀집해서 넣다 보면 당연히 옮기는 과정에서도 죽고 그 안에서도 이제 밀도상으로 보면 동물농장 이상이겠는데요. 동물농장 이상의 그러니까는 뭐 76만 마리 한꺼번에 넣지는 않죠. 넣고 이제 좀 사람들이 빼고. 잡아가면 또 넣고 또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죽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부패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배설물 같은 것도 있고 또
같이 막 옮기다 보면 서로 상처를 입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그 부분에서 염증이 생겨서 결국 저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쉽게 잘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온도 차도 안 맞을 거고 자기 서식 환경하고도 안 맞고 상한 음식을 결국 먹는다는 얘기인 건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영동지방에서 그걸 이제 옮겨오잖아요. 영서지방 그렇죠. 하천으로. 예.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아마 그 차에다 싣고 오는 모양인데 물을 넣어가지고 그게 닷새 전부터 굶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이를 먹으면은 그 물 안에서 배설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토하는 이제 음식물을 토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한 반 정도는 죽고 그 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죽은 그 산천을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한테 판다는 거죠. 참 난 민물고기 가지고 어묵 만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죄 없는 고기들인데 이 고기들을 다 이렇게 죽여야 되고 이 물에서 꺼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게 이 고기들이 이 죽을 때까지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죽인 애들은 또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들에게 사실상 폭력을 지금 가르치고 생명 존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 경시를 가르치는 거죠. 생명 경시에다가 폭력성을 키워주는 그런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다뤘던 그런 촉법소년처럼 잔인한 아이들이 잔인해지는 거를 우리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조장하는 거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말하자면 이제 악업을 물려주는 거죠. 애들한테 선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외국에도 근데 이런 식의 축제하는 사례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숫자의 이 물고기들을 며칠간 다 죽이는데도 저희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보다는 축제다. 모두가 즐기는 공간이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그 VCR에도 보면, 세븐 원더스 오브 윈터. 겨울에 7가지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산천어 축제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 속에 있는 이 우리 사회의 동물권이나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경시 현상들, 이건 정말 좀 저희들이 좀 경종을 울리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76만 마리가 만약에 저기 물고기가 아니고 일반 이런 육상 동물이었으면 거의 뭐 생지옥입니다. 그렇죠. 76만 마리가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비규환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 딱 이렇게 가둬놓고 그 안에서 다 죽으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원통한에 죽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국가적으로 이제 뭐 이제 조금 이제 뭐 문제가 된다. 제사 지내주고 뭐 그래야 되죠. 위령제 같은 거 지내주고. 그래서 국가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뭐 한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슬퍼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먼저 가서 자리도 잡아야 되고. 좋은 자죠.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한테도 잔인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반인도적이고 반생태적인 거죠. 아까 아쇼카 형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동물은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잔인성, 트루 셀프가 그대로 드러난다. 뭐 이래 얘기했는데 보통 우리 현대 윤리학에서는 뭐 피어싱어 같은 사람이 인간은 종차별주의자다. 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뛰어난 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종들은 당연히 지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들이 너무 이렇게 만연한 거 아닌가. 네, 분명히 고도가 될수록 더 잔인해진다는 거하고 지금 맥이 통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어떤 생각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네, 사실 이제 이 동물들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일 수밖에 없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이 고등화될수록 더 잔인해지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외계인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일 거다. 우리를 잡아먹으라.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더 고등한 집단이 하등한 집단을 계속해서 이렇게 착취하고 죽여왔지 그렇죠. 단 한 번도 대우를 해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될 수 있는 게 과연
생명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집단, 그 다음에 그런 사회 구조가 건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건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좀 좋아한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면서 진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도 찍고 그 다음에 뭐 별 행동들을 다 하면서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지렁이가 이렇게 아파트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비 오고 이러면 지렁이가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집어서 이제 손바닥으로 해서 옮겨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렇게 옮기면 지렁이가 화상을 입습니다. 사람 체온에 사람 체온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꼭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으면 배려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깔끔하면서 안정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좀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회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두 분 다 사실은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지렁이를 옮겨주시는 그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옮기면 이제 지렁이가 더 고통을 받으니 옮기실 거면 조금 더 지렁이에게 배려를 하는 그 두 분 다 사실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런 동물들에 대한 권리 관련된 법 그런 적도 있죠. 국제규약 같은 것도 있죠. 뭐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유네스코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이니까 이게 78년도 10월 15일 날 선포가 됐는데 이게 전문에다가 10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1조부터 3조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동물은 존중받아야 한다. 제3조 어떤 동물도 잘못된 처우나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정말 그렇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일까요? 모든 동물의 가장 위에 있는 존재인가요? 근데 뭐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 아프리카에서 그 고릴라하고 이제 그 침팬치하고 아주 단순한 원숭이들이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는가 하면 고릴라나 오랑우탕은 아주 그 위험이 닥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침착하고 아주 우아하게 행동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위험이 닥치면 어찌 됩니까? 화들짝 놀라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반항하고 하는 게 이게 사실상 인간이 이분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원래 이 우성이 아니었다. 가장 약자였는데 아마 이렇게 발전해온 데서 인간이 결코 가장 뛰어난 종은 아니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아프리카에 이제 유인원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인이라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걸 이제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혈구지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거를 상대에게 배려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근데 유교의 이제 한계라는 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점은 있습니다. 맹자 같은 데 보면 군자는 그런 동물을 잡고 이런 비명소리를 싫어해서 부족간을 멀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천어 축제 같으면 더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트라우마를 만들기 위해서 트라우마가 아닌 행복으로 포장된 또 다른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교는 아시다시피 방생 문화니까요.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대당서역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대목 중에 기러기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현장 스님이 그걸 너무너무 감동해서 중국에 와서 장안에다가 사실 기러기탑을 만들거든요. 만든 탑이 대안탑. 그게 안탑인데 기러기탑인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부파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육식을 해도 그만이니까 남방처럼 정육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내가 꼭 죽이지 않은 생명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농담 삼아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거 좀 어떻게 좀 먹었으면 그냥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 그랬는데 그 기러기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앞으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농담으로 장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부처님께서
초기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탁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육식을 허용했지만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러기를 먹지 않고 기념해서 기러기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그 현장에 가서 너무 그 스토리에 감동해서 당신이 중국으로 와서 그 기러기 탑을 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대승으로 전향했다. 근데 대승이 좀 더 확대된 생각으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이 좀 더 윤리적이고 고등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져야 될 어떤 에티켓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가 다 불자고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물인 그 가축이 됐든 뭐 산천어가 됐든 물고기가 됐든 좀 동물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과응보나 뭐 윤회나 선업, 뭐 불선업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불교적으로 조금 저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그 자타카 이야기 중에 달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달에 보면 토끼가 있는데 이 불교 자타카에 어째 나오는가 하면 옛날에 토끼하고 표범하고 이 수달하고 이 몇 마리가 같이 살았는데 이 토끼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되시는 건데 토끼가 우리가 오늘은 하루 종일 절대로 생명을 해치지 말고 5개 내지 10개까지를 지키면서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게 살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데 인드라신이 이 토끼가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가지고 각각의 동물들을 찾아가서 이제 탁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달이나 우리 뭐 다른 동물들은 뭐 이제 자연스럽게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토끼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육식을 하는 게 아니고 초식을 하는데 자기가 풀을 줘도 브라마는 못 먹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고기니까 어쩌는가 하면 먼저 몸을 팍 이렇게 틉니다 토끼가 자기 몸에 있는 생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불로 확 뛰어드는데 이제 이 불이 이제 진짜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토끼가 이제 죽지는 않았고 이 토끼의 굳건한 의지를 기리기 위해서 인드라신이 토끼의 모습을 이제 달에 새기게 되는데 이 이야기 안에 아주 많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 하물며 자기가 죽기 직전에도 자기 몸에 있는 생명까지 자기가 먼저 아끼고 이렇게 달에 불에 뛰어들려는 그런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어떤 우리가 깨끗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요 얘기 해주면 에이 뭐 이러면 좀 이렇게 이 토끼 얘기가 네. 이게 동아시아에도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정착되기 전에는 달의 상징 이미지로 태양은 계속 삼조고였었고요. 그렇죠. 예. 달은 옥섬이라고 그래서 두꺼비 이미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토끼로 전환되는 게 불교가 이제 정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에 새겨진 토끼, 전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사에도 그 토끼가 있었어요. 가사에도 일광월광이라 그래서 가사에도 그 토끼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달을 볼 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 고담시를 배트맨이 지키듯이 토끼가 하늘에서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좀 웃기는데 앞으로 달을 볼 때마다 황 교수님하고 우리 자연 스님 떠올리면서 저는 달 볼 때마다 그 토끼가 연상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파르르 트는 그 생각을 제가 항상 하면서 그 순간에서도 생명 존중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그 부분 항상 제가 의미 있게 한번 새겨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를 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 방송 준비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절멸 위기 동물들, 그러니까 멸종 위기 동물, 동식물, 생물이죠. 멸종의 동식물들에 대한 이제 리스트를 레드리스트라고 해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무려 105,700종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대요. 멸종 위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게 심각한 멸종 위기에 몰려 있는 게 28,000종 이상이다. 근데 이 종들을 멸종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다른 동물들, 다른 생물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은 저도 한번 음악 이야기를 음악 얘기가 아니라 불교적 얘기를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참여불교 관련해서 태국 참여불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수완모크 설립자이신 부타다사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마가 자연이다라고 보시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간하고 자연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게 해야 되는 의무가 뭔가 의무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뭐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간이 얼마나 다른 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동물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유명한 우리 동물 보호주의자들 중에 이 피아니스트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미안하니까 동물들에게 내가 피아노라도 쳐주겠다 해가지고 우리 동물들에게 피아노를 쳐주는 거 되게 유명한 폴 바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 클래식을 치면 멀리서 이제 코끼리도 와서 듣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볼수록 어떤 동물을 존중하고, 동물이 우리와 남이 아니라 하나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몇 회 하면서 이게 코너 속의 코너 같이 이렇게 정착된 코너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음악을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듣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나, 독립적인 프로그램.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서 시작해서 물고기로 갔다가 이제 산천어로 갔다가 코끼리로 이게 시간만 많으면 사실 거의 많은 동물을 더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고래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대량 어떻게 보면 사육, 그 다음에 대량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뭐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저는 하여튼 뭐 우리가 불자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니까 하여튼 부처님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3개월 된 강아지 비숑인데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내 모습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윤회랄지 뭐 인과응보, 뭐 선업, 불선업 그런 관점에서 동물 학대나 이런 걸 좀 다시 좀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애완동물 예전에는 산다고 했었잖아요. 애완동물을 산다고 하다가 한동안은 이제 분양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입양한다라고, 그렇죠, 입양한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양한다는 얘기가 내 자식처럼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혹은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그런 입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항상 아쇼카 왕 이야기하는데 아쇼카 왕이 계속했던 이야기가 의미 없는 살생은 안 된다. 의미 없는 살생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의미 없는 살생을 피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왜 그 원광법사의 세속국의 중에 보면 살생 유택, 만약 꼭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안 죽이고만 살 수는 없는 입장에 많이 서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멋있는 말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 속에서 기대가 그게 큽니다,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향유할 가치가 없다. 이거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붓다 인사이드는 또 다른 이슈로 다음에는 한 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